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건 이제 부모님들 다 아시는 것 같아. 근데 난 잘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울컥 해가지고 다시 화를 내시고 다시 오셔서 저한테 또 내가 또 아이한테 화를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들이 흔히 생각하는 소위 성공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가 꼭 다는 아니다. 좀 장기적인 컨셉으로 아이의 인생을 보는 것과 아이의 작은 성장을 격려해 주는 것, 두 가지를 좀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결정력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부모니까 부모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첫째, 둘째 이렇게 있는데 말씀하신 거 들으면 정말 그렇게 키우고 싶은데 저조차도 이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교수님을 다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네. 자기결정력에 대한 관점들을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취미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게임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대부분 집집마다 이제 게임을 하는 규칙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이가 게임하는 규칙을 잘 지켜. 그럼 엄마는 한 걸음 더 물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 애가 규칙을 못 지켰어. 그러면 더 강력히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애가 잘하면 물러나는 거고, 근데 몰래 하다가 지켰어. 그럼 이제 엄마 강력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절하는 것은 그런 거를 무한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도 애가 숙제도 잘해가고 그러면 엄마가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애가 자꾸 학원 빠지고 자꾸 지각하고 수학 빠지면 엄마가 이제 다시 조금 더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뭘 개입을 하면 잘 되잖아요. 네. 중학생 되면은 엄마가 뭘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엄마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엄마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이의 행동을 바뀌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나요? 그런 말씀을 드릴 때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도움이 안 되고 관계만 다치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저한테 선생님 공부를 포기하고 관계를 선택하니까 집이 조용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 중에서 자기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관계가 나쁘니까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지. 아이들도 근데 관계가 좋으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막 부모가 싫어하는 나쁜 행동이나 막 그런 그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이미 관계가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로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또 이제 엄마가 아빠가 하는 말들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통제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맞아요. 이제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쌓여간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게 약간 마음의 상처 같은 건데 안 풀리고 있으면 계속 제가 애들한테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 되게 센데 풍선 같은 거에 자꾸 쌓여 있다가 어느 날 빵 터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사실 우리 부모에 대해서 서운한 게 아직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청소년들은 이제 더 많이 있겠죠? 네, 그때 가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관계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공부든 조절이든 자기결정력이든 뭔가를 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거죠. 저도 말씀드리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 엄마 아빠한테 화가 났던 게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모르겠던 그런 기억들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막 생각이 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엄마랑 싸웠을 때 어떻게 엄마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엄마랑 싸운 지는 생각보다 꽤 된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어디서 엄마랑 아이의 갈등이 온다고 저는 생각하면은 나는 내가 그래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엄마가 자꾸 나를 애로 보고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제일 싫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내가 알아서 챙길 수 있는 일인데 한 번 더 말하면은 저는 이게 제일 짜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짜증을 내요. 맞아요. 근데 근데 짜증을 내면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혹은 뭐 엄마가 이래서 걱정이 돼서 그랬어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어머니들이 짜증을 내면 아니 이제 이렇게까지 말해야 돼 이러는 거야 막 하고서 더 짜증을 같이 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나빠지는 거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 네가 알아서 한번 해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말해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수그러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하세요? 그쵸. 이제 엄마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그래요 하고 넘어가죠. 넘어갈 수밖에 없죠. 어떻게 안 넘어가요? 참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더 고단수의 어떤 근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거를 인지적으로 극복이 가능한가요? 부모님들도? 이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학원에서도 부모님들이 되게 죄책감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건 이제 부모님들 다 아시는 것 같아. 근데 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아이한테 자기 스스로 결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울컥 해가지고 다시 화를 내시고 다시 오셔서 저한테 또 내가 또 아이한테 화를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기본은 애가 이만큼
이만큼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늘 얘기하는 게 애가 한 번에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애가 요만큼 올라가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학원 숙제를 스스로 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하던 애가 한 10% 20% 했어. 매일매일 뭔가 하려고 해. 뭐 엄청 많이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순간에 엄청 많이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하던 애가 한 거니까 그 좋아진 간격이 되게 작더라도 그걸 발견을 해줘야 애가 그 다음에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우리 엄마가 알아주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한 10% 20% 하던 애가 20% 30% 하면 또 말을 해줘야 되죠. 너 요즘에 이전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엄마가 말을 안 했는데 네가 알아서 하더라? 한꺼번에 이렇게 되기는 되게 어렵죠. 근데 이제 여기서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불안은 지금 우리 아이가 이 시점에 없다는 데 있으신 게 제가 보기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거나 그게 더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자기 생각이 없다거나 오히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어디쯤에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들을 제 진료실에 만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늘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넌 나중에 뭐 하고 싶니?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 대학에서 뭘 전공하고 싶니? 대학을 마치면 뭘 하고 싶어? 그런 거 물어보면 하고 싶은 게 없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성적으로 못하니까 생각을 안 할래요. 돈 많은 백수 이런 거. 돈 많은 백수가 진짜 많아요. 저한테 600억 있는 할아버지가 있는 게 꿈이에요. 그런 애도 있었는데 뭐 이제 어쨌든 그래도 할아버지는 있을 수 없는데 너는 엄마 아빠처럼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준 적은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애들은 점점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무기력해지고 근데 애들이 조금 성장하는 모습을 봐주면 아이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대학을 딱 마음에 드는 데를 못 갔더라도 또 대학원을 가거나 뭐 유학을 준비해서 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고 엄마들이 흔히 생각하는 소위 성공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꼭 다는 아니다. 좀 장기적인 컨셉으로 아이의 인생을 보는 것과 아이의 작은 성장을 격려해 주는 것 두 가지를 좀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도 그걸 기뻐해야 되겠네요, 진심으로. 그렇죠. 발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제가 진료실에서 엄마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본 거를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제가 본 걸 엄마가 못 볼 수가 있어요. 애가 근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이 생겼네요. 애가 엄마를 좀 배려하네요. 이런 걸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말을 해주면 엄마가 그러네요 그러는데 부모님들은 지금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얘랑 일어나라 밥 먹어라 씻어라부터 시작해서 공부해라 싸우니까 이거를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우리 아이를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를 키우는 거는 내 아이를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와닿는 게 우리 아이 키 큰 건 잘 모르잖아요. 저는 학원에서 이제 애들이 뭐 어디 갔다 오거나 해서 한 2달 만에 오면 애들이 키가 커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이 저도 되게 사교육에 있지만 많이 와닿는 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이가 학원에서 시험을 보는데 20문제를 내주면 한 문제를 풀까 말까 했어요. 그리고 그냥 아예 풀지도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아이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제 학원 다니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이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야. 보니까 우리 아이가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4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거밖에 못하냐 하면서 또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하지만 400% 성장했어요.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 처음에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다니까 어머니가 벌써 이미 마음 정리가 되시긴 되셨어요. 생각해보면 예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좋아졌다. 근데 어머니는 또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따라가는 속도가 충분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끝없이 다루는 게 결국 저도 이제 교수님한테 지금 질문하는 게 이 불안감을 어머니들도 조금씩 다뤄가면서 끊임없이 다뤄야 되는 건데 저조차도 질문이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런 소소한 아이의 성장을 계속 발견하다 보면 불안이 줄어요. 아이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애들을 오래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진짜 막 12년씩 보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교실에서 ADHD 같아요라고 왔다가 대학 졸업하고 막 이렇게 보는 애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환자가 많으니까 기억을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에 잘 적어놔요.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얘가 뭐라고 했는지. 나중에 한 몇 년 있다가 엄마하고 가끔씩 옛날 차트 10년 전 차트를 볼 때가 있어요. 엄마 근데 얘가 학교에서 그때 무슨 일 때문에 혼났잖아요. 누구랑 뭐 때 싸웠잖아요. 그럼 엄마가 기억을 못해. 왜냐면 이미 애는 성장했으니까 엄마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성장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부모님들이 어떤 믿음, 우리 아이는 성장할 것이다. 그런 걸 가지시면 좋은데 참 어렵죠. 저는 사실 이런 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교수님과 우리 김영호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이제 교수님 집은 뭔가 이렇게 막 싸우지도 않고 아무도 짜증도 안 내고 뭐 이런 짜증 거 많이 같은데. 내요. 짜증 많이 내는데요? 짜증 많이 내요. 네. 엄마한테 혼났던 거 어떤 거였어요?
오히려 엄마가 혼을 잘 안 내세요. 최근 말고 옛날에도 기억나는 거. 혼난 게 기억나려면은 혼나고 나서 뭔가 화가 나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 뭔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서 오히려 혼냈던 기억은 지금 음. 어머니보다는 초등학교 때는 할머니가 주로 키웠는데 할머니한테 혼난 기억이 훨씬 많아요. 저희가 지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빨리 일어나라. 내일 가려면 일찍 자야 된다. 샤워는 하고 자야지.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혼났다라고 아이들이 인지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소리를 지르거나 그 다음에 좀 심한 말. 너는 왜 그러니? 넌 그거밖에 안 되지. 뭐 네. 부모님들 중에 생각보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걸 나가지 이런 말을 되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좀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얘도 저한테 짜증을 내고 저도 얘한테 지적을 많이 하지만 그게 대부분 그날의 그 건수에 대한 지적인 거죠. 오늘 뭐를 해야지 지금 마감 얼마 안 남았는데 다 했니? 뭐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사례네요. 제가 SNS 거의 다 보는데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얘기할 때 좀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엄마들 중에 애한테 아휴 막 이러 근데 애들이 그 휴 이런 거에 굉장히 상처받거든요. 맞아요. 되게 한심한 놈으로 나를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참 반성을 하게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특히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학원을 하게 되면서 아침에 아이들 등교를 제가 맡게 맞아, 되고 맞아. 이제 와이프는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은 정말 아침이 이- 제일 정말 엄마들 위대하다. 물론 이제 엄마들의 역할은 아니지만 등교시키는 엄마들 정말 위대하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교수님의 말을 제가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불안해하지 않는 게 아니고 불안을 다뤄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이제 교수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사람이 불안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네요. 불안하지 않는 게 아니고 불안함을 잘 다뤄주는 거. 맞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저의 역할은 엄마가 불안하실 때 같이 견디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불안을 자기가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또 자기가 힘들거나 불안한 걸 자기 엄마한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가 진료실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너무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부모로서.